네, 바야흐로 창업시대. 여러분의 스타트업은 안녕하신가요?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신 분, 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어디에 물어볼 길도 없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 걸까 참 고민 많으시죠? 정말 답답하셨죠? 어디 맘 편하게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 없을까 생각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맞닥뜨릴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 영화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요. 현장 경험 말렙 멘토들이 함께 조언을 해드립니다. 토크 멘토쇼, 영화로 보는 창업야사. 오늘 첫 시간 함께할 영화는 IT계가 낳은 두 거장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그린 영화 실리콘밸리의 해적들입니다. I felt like one of the Mongol hordes coming to plunder a bunch of defenseless villagers. The graphics and the operating system they have in the... What do you mean you want it? I mean, it's apples. We can't just... I want it! Started surfacing here. You took our stuff, Bill. You took our stuff, you fooled with it, called it your own. Insult your guests like this. We are all one, and part of it are our friends at Microsoft. Bill? Ladies and gentlemen, Bill Gates. I want to show you a preview. Has to stand up on that stage in Boston. That was weird. The era of competition between us is over. Thank you, Bill. 네, 창업은 한편의 영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 핑크빛 멜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도 서로 아이디어를 뺏기는 그런 해적 같은 스타트업 시절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해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적 정신을 배워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화 실리콘밸리 해적들을 낱낱이 또 섬세하게 까발려 주실 분들, 토크 멘토쇼의 든든한 멘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이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좀 제가 든든한데요. 오늘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영화 속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븐 잡스와 빌 게이츠.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약간 컨셉을 잡고 옷을 입고 와주신 것 같은데 먼저 스티브 잡스부터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인물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잡스는 한 두 가지 형태로 표현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 세계 흑수저들의 우상. 흑수저인가요? 두 번째는 컴퓨터 산업계에 저는 프로메테우스라고 봐요. 이 사람은. 네네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예, 신들이 사용하던 불을 인류에게 인간계로 내려보내 선물로 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예, 그 인물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죠. 저는 스티븐 잡스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필 게이츠 님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필 게이츠라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빌 게이츠는 잡스와 다르게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더티하게 나오잖아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거는 이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먼지 묻은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서 이제 이 빌 게이츠는 실제로 이력을 보면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미국 국립은행의 부은행장이었어요.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빌 게이츠는 사업을 그냥 돈놀이 하듯이 한 것 같아요. 재미삼아. 똑같이듯이. 맨날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두 사람들도 영화 속에 보면은 좀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찌질한 어떤 모습들이 많죠. 누구나 시작은 찌질하다. 시작은 찌질하다. 찌질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보면 막 뺏기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비일비재하죠. 네, 저도 당했고. 당하셨어요? 제가 만들던 게임 똑같이 출시도 전에 저희 일하던 친구가 들고 나가서 그대로 런칭해서 시원하게 말아먹고 너무 잘 됐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으나 저도 말아먹고 똑같이
똑같이 말아먹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아먹었을 때 웬만하면 사람들 남이 하는 걸 보면 학습을 하는데 학특이해요. 나는 다를 것이다. 짝퉁이라서 그럼 망했다. 그래서 내가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주겠다 딱 했는데 확실하게 말아먹고. 근데 실제 보면은 저희 그 대구에도 보면은 몇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던 아이템을 유통하는 업체한테 이제 뭐 어차피 계약해야 되니까 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했는데 카피품 그대로 나오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죠. 우리 가게도 유명한 가게가 있으면 다 보고 뺏기는. 그렇죠. 네네. 그것도 그렇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도 대기업들도 보면 자기가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개발을 시켜놓고 네. 실제로 모든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물론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건 있겠죠.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이 중소기업이 망하면 자기들 제품도 타격을 입을 거다. 네. 라는 명분으로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결국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적질한다라고 얘기하면 문제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여기 자막 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게 좀 해적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화가 네. 실리콘밸리 해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영화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실리콘밸리 해적들이라고 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런 이제 뺏고 뺏기는 일들이 많은 그런 걸 보니까 좀 해적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해적에도 좀 급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스티븐 잡스가 자기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멘트가 딱 나오는데요. 우리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여기 있다. I don't want you to think of this as just a film, some process of converting electrons into shapes and figures and sounds. No, listen to me. We're here to make a dent in the universe. Otherwise, why even be here? We're creating a completely new consciousness, like an artist. That's how you have to think of it. 네,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데이트를 쳤던 애플의 매킨토시 광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방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권영건 멘토님은 좀 네. 어떠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처럼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로 하셨나요? 아마 모든 창업자분들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했고 실제 저는 세상을 바꿨고 실제 세상을 바꿨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창업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죠? 집 전화로 인터넷 결제하는 시스템을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최초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시도를 했는데 사업화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있는 뭐 창업경제인데 이런 데 나가서 상을 그냥 싹 휩쓸고 근데 그게 실제로 쓰이고 있죠. 있죠. 네. 그럼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의 시초가 된 거죠. 네. 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많이 썼거든요 그거를. 어렸을 때 아니 근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영건 멘토님 때문에 혼났나 봐요. 저 역시도 그 답답한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을 창업가분들이 많이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만든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그런 아이템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그 창업 지원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각종 정부 지원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심사표에 보면은 항상 크게 한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전체 한 100점 만점 가운데 보통 30점 내지 40점 꽤 큰 항목을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거의 그럼 나머지 보통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시장성, 그다음에 기술력 이런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그걸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의외네요. 근데 기업 창업을 한다는 거는 이게 그냥 뭐 나 돈 한번 벌어볼래 이렇게 마음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출석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주관적이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 발표할 때 보통 한 5분 정도 발표하거든요. 5분 안에 창업자는 자기가 어떤
기업가 정신 가지고 있는지도 어필해야 되고 또 내 사업 아이템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도 발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어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기업가 정신은 보통 생략합니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발표를 생략하신다. 예. 그 부분은 어필할 방법도 사실 잘 없어요.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공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은 내 사업 아이템이 이게 왜 돈이 되며 그리고 나 이거 할 수 있어요를 주로 어필하게 돼요. 예. 평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 두 가지 항목에 포커싱 돼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늘 간과되는 좀 그런 게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까? 예. 아직은 뾰족한 답을 못 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네네.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려보기는 어렵지만 CEO라고 제가 딱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멘토님을 뵙고 그런 생각이 조금 사라졌어요. 너무 순둥순둥. 웃음도 너무 빌 게이츠가 보면은 이런 이미지였어요. 되게 보면은 어리숙하게 가지고는 보면은 의당팔 그러죠. 어당파가 뭐죠? 의당팔. 팔. 어리한데 당수 8달. 단수 8달. 단팔. 어때요? 실제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성격들은 다 다양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EO라 하는 게 독불장군 기질이 약간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지켜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 결국은 그 산을 넘고 어려운 걸 극복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거든요. 네. 혼자서 그런 의미에서 CEO는 굉장히 외독한, 고독한 외롭고 고독한 외독한. 어당팔처럼 외독한 외롭고 고독한.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CEO들이 대부분 원래 성격이 그렇게 가진 게 아니고 어떤 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는 내적인 어떠한 것들이 쌓여서 그런 성격으로 나오는 거고 잡스도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한 면도 있고 어리숙한 빌 게이츠조차도 굉장히 못되게 보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시기니까 극복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권멘토님 어떠세요? 좀 창업하시면서 고등학생 때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성격 같은 거? 오히려 저는 고등학생 때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 때 방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장이죠. 그렇죠. 방황을 할 타이밍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창업자들의 그 기질 중에서는 일단은 지를 수 있는 내가 결정하고 나면은 추진 있게 쫙 끌고 갈 수 있는 기질도 추진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이 길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악수를 든다라는 게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즘 또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중 하나가 직관력을 얘기하거든요. 직관력. 아까 말씀하신 필 게이츠처럼 필 오면은 바로 액션으로 취해라. 오히려 그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직관력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저는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너무 다양한 게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권멘토님이 이렇게 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네. 기업을? 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답이 없고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보세요. 왜냐면은 창업자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그 스스로의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준을 만드는 과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아니면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냥 일단 부딪혀 봐야 된다. 부딪혀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창업자들이 그런 거래요. 처음부터 100%짜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창업의 가족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의 팁도 없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내가 이걸 왜 보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돈을 써보시던가요. 돈을 써보시던가. 근데 결론은 실패와 이제 그걸 극복의 연속이 결국은 창업에서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이 가장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형태를 일단은 내가 세운 가설을 검증해보고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또 바꾸고. 왜? 제품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꾸면은 손실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리콘밸리에서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부딪혀봐라. 일단 부딪히면서 계속 바꿔보자. 알겠습니다. 네, 창업자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창업자와 스타트업은 닮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만든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어떤지 잠시 영화 속으로 만나보시죠. Look, I ordered from the Mercury News coming over. What the hell for? My mom told me I was building a computer and they want to do a story on it. Guys, give me a break.
Hey, let me ask you something. Seriously. Look at me. Do you want to get stuck here for the rest of your life in this hell? Bro, it's not hellhole. Shoot. I know, he built it all from spare parts. Stephen, the report. I got fired. My Peter catches fire. Sorry.